오늘은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이제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 반도체 산업과 말씀을 나눴는데 마침 이제 내일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죠. LG전자도 그렇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실적 발표를 듣고 대응을 해야 될지 미리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제 오늘 모셨는데요. 일단 이번에 뭐 시장 컨센서스는 뭐 영업이익이 10조 원 정도 넘을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사실 컨센서스가 이제 좀 바쁘게 일하는 사람도 있고 게으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이 아직 업데이트를 덜 된 컨센서스인 것 같고요. 부진한 사람들은 이제 최근에 11조대로 영업이익을 리포팅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는 그거보다 좀 더 높게 한 11.7조로 삼성전자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내일 실적을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큰 분위기는 완제품 쪽이 상당히 좋고 완제품 쪽이 좋은 배경에는 지난 이제 2분기 말에 코로나가 어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유통상들이 재고를 상당히 안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는 뭐 과거보다는 마케팅 비용을 적게 쓰더라도 뭐 자연스럽게 판매가 많이 됐고요. 또 온라인 판매 비중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양산 모두 늘었기 때문에 또 온라인 판매 자체가 또 보면 또 마케팅 비용 관점에서는 또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스마트폰 그리고 TV 그리고 생활가전 제품 모두 다 양산 모두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뭐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여기에 삼성전자는 또 반도체까지도 뭐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서버 디램 가격이 하락을 2분기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감익되지만 삼성전자는 뭐 메모리 반도체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반도체 전체 영업이익은 소폭이나마 2분기보다 증가했을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실적의 차별화 관점에서도 삼성전자는 또 뭔가 한 번 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또 시장 분위기가 센터장님 말씀대로 흘러가면 또 내일은 좀 좋아질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잠정 실적 나올 때가 조정론을 많이 봤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선반영해서. 예. 다만 이제 이번에는 뭐 저도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조심스럽게 이제 삼성전자가 3년간의 주주하는 정책이 이제 끝나가는 해입니다. 올해가 2020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월 말에 발표하는 확정 실적 때는 또 추가적인 향후 또 3년간의 주주하는 정책 같은 거를 또 발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내일 주가가 조정 받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뭐 가면 갈수록 주가는 좀 더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즉 10월 말에는 뭐 실적이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또 주주하는 정책이라는 또 두 가지 주가라는 게 항상 실적과 어떻게 보면 주주하는 정책이 결합돼서 같이 이제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데 삼성은 두 가지 이제 보따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월말에 좀 더 강세를 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주환원 정책이라고 하면은 주로 삼성전자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어떤 게 있나요? 뭐 가장 많이 썼던 거는 배당이죠. 배당. 분기 배당이고 그리고 특정 시점까지는 이제 자사주 소각을 많이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10% 룰이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그래서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10% 넘으면 그 넘는 부분만큼 시장에 어쨌든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로 소각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배당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특별 재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주주들한테 돌려줄지에 대한 그리고 향후에 또 향후 3년간의 주주하는 정책에 대한 그런 목소리도 저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10월 말에 저는 좀 더 괜찮은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요즘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대주주 지위 요건 강화되는 거. 그 삼성전자는 보통 직계 좀비속으로 하면은 그 어지간하면 또 그렇게 해당되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하던데요. 그래서 좀 하락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삼성전자는 뭐 아시겠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뭐 워낙 많으니까 50% 중반은 넘으니까 뭐 오히려 좀 코스닥 기업들이 대주주 요건 때문에 아마 매도 압박을 받았을 때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삼성전자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살려고 노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은 크게 부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많이들 걱정하시는 그런 걱정은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사실 뭐 할 필요가 없는 저는 그렇게 가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삼성전자의 실적과 관련해서 그 새로 나오는 스마트폰 어떤 판매 추이 실적을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성과는? 일단은 뭐 사실 우리가 작년에 Z 폴드 처음 나왔을 때 2020년에는 최소한 폴더블이 500만 대 이상 팔릴 거야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폴더블의 커버 윈도우가 이제 UTG로 바뀌면서 UTG의 또 수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산상에 좀 애로도 있겠고
소비자 관점에서는 또 보면 한국에서는 이미 10만 대가 팔렸다고 하지만 그 중에 10%는 48개월 할부로 샀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그만큼 이제 가격 저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G 폴드는 뭐 100만 대 좀 넘는 수준에서 아마 올해는 판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G 플립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5G 모델이 또 물론 봄에 나왔지만 5G는 이제 이번 가을에 나왔죠. 그래서 그 세 개 제품 다 합친다면 올해 조심스럽게 저희는 200만 대를 좀 상회하는 시장의 애쪽이듯이 500만 대랑은 좀 낮죠. 차이가 있죠. 다만 이제 뭐 어쨌든 뭐 특정 모델이 100만 대 이상 나간다는 거는 그게 뭐 단순히 신기해서 사는 그런 구매층도 있지만 그 제품이 갖는 어떻게 보면 사용자 경험이 좀 상당히 유익하다고 해서 사는 소비자들도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멀티태스킹에 있어서 상당히 좀 폴더블 폰은 좀 경쟁력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작년 제품보다는 많이 좀 개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21년에도 우리 G 폴드 3가 있고요. 또 계속 나오는군요. 계속해서 시리즈는 계속 나올 거고 뭐 G 플립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또 두 번째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혁신과 개선은 하드웨어 개선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오히려 2020년 성과치고는 나쁘지 않은 성과일 것 같아요. 200만 대 이상만 팔리더라도. 그리고 2021년부터는 또 다른 숫자를 또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요번에 그 노트 20도 나왔을 때 그 생각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처음에 그 노이즈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 카메라 부분에 뭐죠? 습기가 찬다 뭐 이러면서 예. 약간 노이즈가 생기면서 예, 예. 사실 저도 그걸 구매하려다가 잠깐 멈칫하고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 예, 예. 그건 좀 어떻습니까? 반응이? 사실 노트 20은 뭐 우리 S20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울트라 모델이 그 카메라가 이제 세계 최고의 사양입니다. 네. 108메가픽셀 하소수 면에서는 뭐 세계 최고 스펙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는 분들은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폴더블 폰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카니발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죠. 폴더블을 사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노트 20을 사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삼성도 이제 2021년부터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 노트라는 거는 이제 펜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대화면으로서의 어쨌든 좀 차별화된 세그먼트였는데 이제 2021년에 이제 폴더블, 왜냐하면 삼성폰은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삼성폰만 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소비자들은 아마 다양한 선택을 할 건데, 삼성 입장에서도 S 노트 폴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왜냐면 프리미엄 제품 이제 세 개 제품인데 서로 카니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략을 2021년에는 많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2022년부터는 이제 노트하고 S가 합쳐지고 그리고 폴드는 이제 가을에만 나오는 거로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제가 뭐 삼성 내부에서 일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겠지만 소비자 관점에서 삼성도 고민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그 삼성전자 가전 중에서 뭐 비스포크 라인이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예. 가전 부분도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뭐 성과가 좋다, 좋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이런 신모델들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건가요? 뭐 정말 우리가 생활가전에서는 사실은 우리 LG전자가 상당히 좀 제품 선도를 많이 하죠. 네. 뭐 스타일러라는 제품도 출시를 했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삼성도 상당히 압박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삼성 생활가전도 LG전자보다 잘해야 되는데 경쟁이잖아요, 예, 저 둘이. 근데 실질적으로 뭐 매출액도 그렇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면에서도 LG가 삼성보다 생활가전은 좀 우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도 좀 혁신적인 제품들은 계속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서로 경쟁 관계가 돼야지 계속해서 뭐 창의적인 제품이 나오는데, 삼성도 뭐 그런 제품들은 뭐 그런 성격의 제품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10조 원 혹은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조, 뭐 11조 7천 이렇게까지 영업이익이 그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2018년 4분기 이후 뭐 7분기 만에 일어나는 큰 예. 좋은 실적이라고 이제 말들 하는데 2018년이면 반도체 슈퍼 호황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지금이 과연 그때처럼 호황기인가라는 질문이 생기거든요. 예, 예. 지금은 사실 반도체 호황기는 아니죠. 네. 반도체 가격이 많이 하락했고, 뭐 9월 말에 PC DRAM 고정 가격이 하락하지 않은 거를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거고요. 3개월 단위로 계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다시 하락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는 사이클이라서 호황기는 절대 아니지만 이제 큰 호황기가 이제 될 뻔했죠. 코로나가 없었으면. 그리고 2분기는 코로나 때문에 좀 좋았고, 왜냐하면 가수요가 붙어서 그런 네. 거고, 근데 3분기부터는 이제 재고 조정인 거고, 다만 이제 큰 호황기가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뭐 5G든 클라우드든 이런 여건들이 많았고, 또 여기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서버라는 제품이 이제 365일 동안 켜져 있기 때문에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되면 서버 제품을 좀 바꿉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이랑도 겹쳐서 올해 사실은 뭐 회복되는 게 사실 눈에 보였는데 코로나라는 매크로 암초를 만났죠. 그렇지만 언택트라는 큰 트렌드는 있고 여기다가 뭐 최근에 또 테슬라도 그렇고 계속해서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 전기차의 핵심에는 또 보면 FSD라는 그런 풀 셀프 드라이빙 하는 그런 GPU들이 들어갔고 그래서 자동차에서도 또 이제 D램을 탑재하는 그런 수요들이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2021년에 빅 사이클은 예정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저희는 늦어도 내년 2분기부터는 D램 가격, 그리고 D램 가격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서버 D램이 제일 중요한 게요. 네. 모바일 D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최근에 좋은 소식들도 몇 개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하웨이가 이제 물량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나서 멈추니까 샤오미하고 오포가 또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웨이 시장을 먹겠다 이거죠. 뺏어 가겠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 때문에 요즘 분위기는 좀 좋은데,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아, 왜요? 왜냐하면 하웨이하고 샤오미가 내년에 목표를 뭐 각각 2억 4천만 대씩 매년 목표를 하는데 제품을 보니까 다 중저가 라인업이에요. 그래서 뭐 LCD도 많이 탑재하고 지금 시대에, 그리고 올레드 제품 중에서도 리지드 올레드는 사실 좀 저렴하거든요. 그런 제품들을 많이 달고 또 퀄컴 같은 경우에도 중저가 5G 칩을 또 공개도 했고 어쨌든 출시를 할 건데, 결국은 하웨이란 제품이 사라졌을 때 중국에서 소비자들은 오포, 샤오미는 비싸게는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또 LG에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삼성폰이 한국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LG폰을 삼성폰 가격으로는 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중국에서도 하웨이 폰이 사라졌다고 해서 오포, 샤오미 폰을 비싸게는 안 사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또 스펙 다운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 쪽은 좀 아직은 좀 저는 시장이 기대가 좀 강한 것 같고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오히려 저는 서버 쪽에서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아마존이 또 공격적으로 또 어쨌든 뭐 인프라를 확대하면서 서버 D램 재고가 많이 빨리 아마존 쪽은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일단 4분기에 발주를 했고 내년 2분기에는 이제 대부분 클라우드 회사들, 그리고 서버를 또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휴렛패커드랑 델 EMC. 델 EMC가 제일 큰데 여기서도 이제 내년 3월부터는 대규모로 생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크해 보니까 그 인텔의 어쨌든 쿠퍼레이크가 노트북에서는 이미 나왔지만 서버 쪽으로는 이제 올 연말에 나와서 내년 3월부터 상당히 많은 물량이 생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CPU에 또 메모리 채널 자체가 8채널이 붙기 때문에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D램 탑재량이 뭐 30% 가까이 늘거든요. 그 제품과 최적화된 서버를 구축하려면. 그래서 2021년도 3월부터는 다시 빅 사이클에 서버가 좋아지면 나머지는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그만큼 공백이 생기기, 그러니까 그 서버가 그만큼 수요를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은 또 실질적으로 또 혹시나 재고를 확보 못할 수 있으니까 또 발주가 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 제품별로 가격이 상승하는 선순환 사이클로 내년 3월부터는 진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약간 변수로 볼 수 있는 게 그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면서 예. 그 중국에 대한 어떤 반도체 공급 이런 것들이 좀 더 어려워지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도 그런가요? 뭐 사실은 뭐 2차 팬데믹이면 보시면 다 이제 언택트로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언택트는 이제 반도체 특히 클라우드랑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하는 뭐 대표적인 미국의 4개 기업이 있고 또 중국에도 알리바바랑 텐센트도 있고 해서 뭐 그런 언택트 인프라를 위해서 좀 더 좋은 서버를 이제 어쨌든 갖추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되는 게 CPU가 또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거든요. 네. CPU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뭐 2차 팬데믹이 와도 서버 쪽 투자는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 실적 발표하면서 설비 투자 내년 목표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대응을 하는 거고요. 뭐 하여튼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뭐 팬데믹이 오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서버 쪽은. 그다음에 미중 간의 갈등은 글쎄요. 뭐 미중 간의 갈등으로 제일 중심이 있는 게 하웨이였고 이제 SMIC인데, 그래서 뭐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같이 블랙리스트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또 미국 기업만이 공급하는 부품을 대체할 데가 없습니다. 인텔의 GPU든 AMD의 뭐 CPU든 엔비디아의 GPU든 뭐 어떻게 대체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오히려 미국이 공급 못하게 하는 게 문제지 미국 거를 아마 그런 핵심 부품은 차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중국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반도체 제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 걸까?
길게 봤을 때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되는 걸까 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상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웨이랑 SMIC는 완전히 반대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웨이는 경쟁사도 하나 있죠. 하이실리콘이라는 그 팹리스 비즈니스 하는 회사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웨이는 완제품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 네트워크 장비, 서버를 만드는 완제품 회사는 한국한테는 항상 고객이죠. 그래서 하웨이의 이탈은 수요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뭐 일시적으로 사라질지 아니면 상당 기간 사라질지는 봐야 되지만 저는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걸로 봅니다. 분명히 새로운 수요처가 나타나겠죠. 뭐 샤오미가 됐든 오퍼가 됐든. 근데 SMIC는 이제 우리랑 경쟁 상대거든요. 물론 뭐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사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SMIC의 이탈은 이제 반사의 이익을 당연히 받죠. 뭐 한국으로 치면 뭐 삼성전자의 뭐 8인치, 12인치 파운드리 비즈니스 그리고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반사익을 받는 거고 그래서 하웨이는 큰 수요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반도체 생태계에 일시적인 충격은 불가피한 거고요. 반면에 네. SMIC는 뭐 큰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너무 이렇게 폄하하면 안 되지만 실제로 공정 자체가 14나노가 제일 앞선 공정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삼성이랑은 좀 많이 공정 차이는 많이 나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SMIC가 정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웨이퍼를 글로벌하게 공급하는 회사가 시네츠, 썸코, 뭐 글로벌 웨이퍼스, SK 실트론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제재 때문에 웨이퍼를 주지를 못하면 아예 바운드리 자체를 못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이든 대만 기업한테 그 바운드리 수요가 이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SMIC 제재는 한국한테 기회가 많은 거고요. 하웨이는 뭐 분명히 뭐 단기적으로는 좀 나쁜 게 많지만 중기적으로는 뭐 큰 이슈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내일 오전에 이제 실적 발표 삼성전자에 있게 되는데 센터장님 말씀처럼 좋은 성과가 나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10조 미만으로 만약에 성과가 나온다 실적이 예. 그랬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요?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면 아마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리스크 관리를 일시적으로 하시고 다시 그 이유는 뭐 분명히 10월 말에는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확정 실적 때는 자세한 이유를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그 정도로 좀 안 좋은 실적이 나온다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러면 지금 향후 4분기에 대한 실적, 이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3분기가 이제 2분기의 재고 수준이 상당히 낮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됩니다. 뭐 완제품 쪽이 좋아졌는데 뭐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좋아졌는지는 좀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말은 4분기에는 이제 비용이 올라간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연말에는 재고 레벨을 좀 낮은 수준으로 관리를 보통 뭐 삼성이랑 LG랑 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과거 평균보다는 안 쓸 것 같지만 3분기보다는 더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양사 모두 완제품 쪽 실적, 뭐 스마트폰이든 가전 쪽 실적은 3분기보다 감소는 불가피하고 여기에 반도체는 이제 삼성도 3분기는 저희 추정입니다. 대부분 뭐 반도체 이익이 줄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늘었다고 하는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근데 4분기는 삼성도 이제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방어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4분기는 서버 디램 가격이 10% 가까이 하락할 것 같고요. 여기다가 뭐 PC 쪽도 또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4분기는 그래서 반도체 이익도 줄고 그다음에 이제 완제품 쪽 이익도 줄면서 4분기 영업이익은 저희가 3분기보다 감소한 10.7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10.7조도 절대 적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4분기에 감익하고 이제 문제는 이제 계절적 비수기인 내년 1분기에 삼성의 갤럭시 S21이 어느 타이밍에 나오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4분기에 좀 줄었다가 빠르면 1분기부터 소폭이나마 회복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 삼성전자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 현재 이제 생존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일 만약에 11.7조에 대한 그 어떤 성과가 나왔을 때 이 의견 좀 바뀔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어서 제가 뭐 되게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기 조심스럽고요. 뭐 어쨌든 그 목표 주가라는 거는 뭐 기업의 실적과 또 기업 또 실적도 실적이지만 또 미래에 대한 다양한 가시성을 보여주면 또 멀티플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삼성은 최소한 2020년보다는 2021년에
다양한 환경들과,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수요부터 살아날 거니까. 네. 올해는 뭐 마이너스 10% 중반대 예를 들어서 감소한 뭐 한 12억 대가 된다면 내년에는 자연스럽게 기저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저효과도 있고 여기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내년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 겁니다. 그리고 폴더블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내년부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한테도 어쨌든 판가 비싼 제품이 또 지금보다는 아마 수율이 좀 좋아질 거고, 그래서 2021년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많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6개월 뭐 이렇게 제시하는데 너무 그냥 그런 것보다는 산업의 변화와 또 그 속에서 그 기업의 경쟁력 변화를 본다면 아마 2020년보다는 삼성전자가 이제 둘러싼 환경이 내년이 좀 더 우호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삼성전자 주주들이 좀 답답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반등하는 가운데서 예. 좀 상대적으로 되게 조용해가지고. 예. 근데 어쨌건 내년도에는 일단 거시적인 환경 자체가 좋아질 것으로 예. 우리가 예상하면 되는 거군요. 2021년은 일단 수요가 올해보다는 당연히 좋아지겠죠. 네. 내년에 아마 제가 모든 GDP 성장률이든 또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든 컨센서스를 보면 올해보다 주는 기업은 망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보다는 다 좋아지는 여건인 거 맞고, 다만 이제 그 좋아지는 거를 시장이 다 프라이싱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까지 반영할 게 맞느냐고 보면 삼성은 올해 주가가 안 갔고, 그리고 내년에 좋아질 게 저는 좀 보이고, 여기다가 또 주저하는 정책에 대한 또 새로운 또 비전도 제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삼성전자는 뭐 훨씬 더 우호적인 환경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아주 가전의 강력한 라이벌인 LG전자, 또 마침 또 이거 뭐 의도적인 건가요? 같은 날 발표하는 게? 약간은 그렇지 않을까요? 저 개인적인 뭐 추측이지만 네. 같은 날 발표하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네. 예. 그 LG전자의 3분기 실적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LG전자가 이제 자회사인 LG이노텍이 이제 연결 실적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이제 그거를 포함을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 포함된 영업이익은 한 9,188억으로 저는 리포팅을 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LG전자를 또 여전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리포팅을 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삼성전자는 저보다 높게 쓴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LG전자는 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 배경에는 역시 이제 생활가전 그리고 또 다른 뭐 스마트폰도 적자폭도 좀 주는 거로 저희가 또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LG전자도 내일 또 상당히 괜찮은 실적이 나올 것 같고, 아마 최근에 또 실적 전망치 올라가는 거 보면 뭐 그 이상의 실적도 아마 보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휴대폰 사업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예. 근본적인 뭐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건가요? 좀 늦었죠. 그렇죠? 예, 좀 실기했고요. 일단 스마트폰 출발부터 늦었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미 많이 또 사실은 스마트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폰 쓰다가 안드로이드 가면 불편하고, 그렇죠. 안드로이드 가다가 또 아이폰 가도 또 불편할 수도 있고, 이미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 자기가 쓰던 제품을 바꾸는 데는 특히 좋은 제품으로는 갑니다. 안드로이드 쓰다가 아이폰으로는 가지만, 반대로 이제 나쁜 제품으로는 잘 안 가죠. 그렇죠.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LG 스마트폰은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이제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고, 그 최소화하는 방법이 많습니다. 최근에 LG전자도 보면 ODM 비중을 많이 높였습니다. 삼성도 뭐 이제 중국의 윙텍 같은 회사한테 이제 조인트 디벨롭먼트 매뉴팩처링 같은 JDM 형태를 LG도 이미 상당 물량을 거기서 하고 있고, 또 2019년에 이제 평택 공장을 어쨌든 뭐 그쪽에서 스마트폰을 만든 그 비즈니스는 일단 정리를 했기 때문에 고정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뭐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좀 잘 하는 것 같아서,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도 뭐 흑자 전환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주가만 놓고 보면은 LG전자가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최근에 양호했죠. 네, 흐름이. 네. 그래서 참 이게 실적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것 같은 게 주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LG전자 시가총이 작잖아요. 그래서 좀 가벼웠고, 그 다음에 2020년에 이제 사실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그런 우호적인 환경들이 많았고, 특히 생활가전 제품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보시면 이제 다른 소비를 많이 줄이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좀 보상 심리가 전자제품이 좀 되게 어떻게 보면 딱 대체 수요를 좀 그런 보상 심리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는, 해소시켜주는데 좋은 가격대예요.
비싼 제품은 뭐 500만 원, 600만 원도 있지만 뭐 자동차보다는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LG전자의 그런 비즈니스 자체가 근데 저는 이제 이 상황은 사실 코로나 났을 때부터 얘기는 드렸습니다. 저희가 리포트로 얘기했던 게 2008년 리만 사태가 났을 때도 TV가 엄청 팔렸습니다. 정확하게 30% 이상 출하량이 증가했어요. 근데 2008년에 리만 사태 경제위기 났을 때도 사실은 이제 TV 수요가 뭐 한 30, 40% 감소할 거라고 그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보기 좋게 1분기부터 27% 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예식 안 하고 여행 안 하고 집에 있으면 우리나라도 보면 최근에 이제 내수 자동차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여행 안 가니까 이제 국내 여행하면서 자동차를 또 바꾸는 경우도 많고 똑같이 이제 전자제품도 그래 다른 거 이제 소비 많이 여행 못 가니까 결국 이제 그런 게 이제 전자제품 수요로 가는 것 같고 미국 시장도 똑같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판촉이라는 거를 정말 우리 특히 LG 삼성은 뭐 TV도 그렇고 TV 1, 2등이고 생활가전은 프리미엄에서는 정말 세계적인 회사들이니까. 근데 그런 회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패턴이 있었죠. 항상 마케팅 비용을 많이 썼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안 써도 소비자들이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좀 바꿀 단계인 것 같아요. 과거보다는 좀 효율적인 마케팅 비용 집행을 한다는 거는 결국 이제 양사의 그 실적 개선, 더불어서 뭐 ROI 개선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뭐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좀 좋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또 우리나라 기업들 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어디든 뭐 어느 거점이든 다 생산 거점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나 이런 거에 있어서 대응하기 좋아요. 뭐 물류, 왜냐면 TV랑 그 생활가전은 이제 배로 선적을 합니다. 물류 비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당연히 현지화된 공장이 많을수록, 물론 그게 고정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뭐 제품에 대한 브랜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에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잘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나머지 경쟁사들, 뭐 대표적으로 뭐 생활가전으로 치면 미국의 월풀이든 뭐 아니면 유럽의 일렉트로닉스 대비해서도 훨씬 더 효율적인 구조를 갖는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제가 이건 완전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네. 뭐 정말 코로나 이후로 약간 중국 제품에 대한 거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중국 제품이 사실은 뭐 TV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에서도 팔지만 뭐 그렇게 성과가 좋지는 않은데 뭐 신흥시장에서는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조금 뭐 오히려 브랜드 선호도 관점에서 한국 제품에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코로나의 근원이 그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 브랜드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는 국가 이미지 자체가 많이 하락한 게 아닌가. 예. 예, 좀 거부감이 생기니까 좀 꺼림칙하고. 예, 그래서 오히려 삼성 LG는 제품은 좋은데 뭐 당연히 또 경쟁 상대도 TV 쪽은 없거든요. 삼성 LG 말고 뭐 소니 없어진 지 오래됐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생활 가전은 이제 국가별로 분명히 잘하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오히려 서플라이 체인 관점에서 보면 뭐 특히 셧다운이 돼버리면 공장이 멈춰버리는데 저희는 다른 지역의 공장에서 또 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되게 탄탄한 기반을 다진 것 같습니다, 양사 모두.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전자 가전 쪽이. 근데 지금 달러 약세가 좀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 영향은 어떻게 없을까요? 뭐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다만 이제 다른 산업보다는 덜 할 수 있는 게 달러로 또 원재료를 구매를 많이 합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다 달러 결제이기 때문에 패널 가격이 또 원화가 어쨌든 그 약세가 되면 또 구매하는 데는 또 그 부분이 또 오히려 반사 이익도 있거든요. 그래서 TV 같은 경우에도 보면 디스플레이들을 필두로 대부분 달러 결제고, 그 다음에 생활가전도 뭐 원재료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달러 비중이 높지만 뭐 어쨌든 생활가전은 좀 영향은 있겠죠. 다만 워낙 다양한 국가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환율 효과가 예를 들면 자동차 업종보다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에 그 많이 기대를 했던 게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예. 가끔 뉴스 보면은 뭐 대형 그 브랜드들하고 공급 계약을 맺는 이런 것들이 나와서 좀 기대감을 갖는데 예. 이게 의미가 있는 내용들인가요? 뭐 좋은 출발이죠. 그리고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이제 캡티브 고객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내부 고객.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올해 저희 추정으로는 한 120억 불 정도 매출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대비 한 20% 가까운 매출 신장이 있는데, 다만 이제 아직도 이제 한 50% 중반은 삼성전자 팹리스 사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 삼성전자의 AP, 삼성전자의 DDI 이런 제품들을 주로 만들고, 이제 나머지 고객을 보면 퀄컴이 좀 높습니다. 퀄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 삼성이 파운드리를 하지만
공교롭게도 또 그 AP 제품은 또 삼성폰에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또 퀄컴 의존도가 좀 높고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를 통해서 또 최근에 이제 거래선이 좀 더 보강되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IBM의 또 어쨌든 서버 GPU 관련된 그런 뭐 파운드리도 확보를 하고 뭐 ST 마이크로든 뭐 계속해서 좋은 고객선을 확보하는데 어쨌든 이제 좀 중기적으로는 뭐 애플이든 아니면 AMD든 이런 거래선들을 좀 확보한다면 훨씬 더 거래선 믹스가 건전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민기업이기도 한 이 삼성전자가 내일 좋은 실적을 아주 그냥 크게 발표했으면 좋겠네요. 네.